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저는 기업에 출강할 때 보통 이 정장 바지에 자켓을 입고 가는 편인데요. 요새는 너무 더워서 이 강의가 끝나면 자켓만이라도 좀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분들 요새 어떤 복장으로 출근하시나요? 아주 예전에는 직장인 하면 정장을 바로 떠올릴 만큼 획일화된 이 복장 규정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자율복장을 시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율복장을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마다 기준도 다르고 또 그 조직의 문화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율복장을 과연 어디까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입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직장인의 자율복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채용 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783명을 대상으로 자율복장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격식을 좀 차려야 한다라는 쪽과 자율이니까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라는 쪽이 매우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한다라는 쪽이 51%로 조금 더 높았는데요. 그 이유로 복장은 기본 예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회사, 부서마다 맞는 복장이 있어서 또 회사 및 개인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등등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라는 쪽에서는 말 그대로 복장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복장과 업무는 관계가 크게 없어서 또 활동성이 높아 업무 효율을 증진하고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자율복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자율복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율복장은 자유복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자유와 자율이 다른 것처럼 자유복장과 자율복장도 다른 거겠죠.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면 자율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율복장이라는 기준을 주어서 정해진 정장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옷차림을 허용해 준 것이고 직원은 그 안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정해 복장을 입어야 하는 거죠. 자율이라는 말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입겠다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소수겠지만 자유라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입겠다며 노출이 심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 비즈니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자율복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유복장과 자율복장 사이에서 그럼 이건 되냐 저건 안 되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인지 이 자율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4월에 보수적인 철강업계 대표주자 포스코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자율복장이긴 하지만 기준을 좀 더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웬만해서는 이견이 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의의 경우는 남방, 티셔츠, 니트, 라운드티 정도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번 시행으로 후드티, 아웃도어티까지 가능해졌고 청바지, 면바지, 카고바지 정도 가능했던 것이 반바지까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포스코 직원분들은 반바지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자율복장을 시행하게 됐을 때 서로 다른 기준과 의견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자율복장의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율복장이라고만 안내를 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같은 자율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게 되죠. 아니, 아무리 자율복장이라 해도 어떻게 회사에 샌들을 신고 옵니까? 아니, 자율복장이라지만 반바지는 좀 아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죠. 이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니 슬리퍼도 아닌데 샌들이 뭐가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치마는 입는데 왜 반바지는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복장을 시행할 때는 가장 먼저 회사가 자율복장에 해당되는 예시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적어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싶은 게 있다면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 우리 회사는 별다른 세부사항 없이 자율복장이라는 기준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신입 직원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럴 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옷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이 평균적인 복장이 어떠한가? 두 번째,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복장이 있는가? 세 번째, 이 복장이 이 직장에서의 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보통 이 기준으로 체크해보면 기본 면바지, 슬랙스, 이런 단정한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셔츠와 슬랙스 세트는 요새 직장인의 교복이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직장인이 선호하는 패션이죠. 너무 튀지 않으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평균적인 복장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복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단 안전합니다. 그게 이 회사의 문화이자 분위기이거든요. 나의 성격이든 능력이든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옷차림으로 너무 튀거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동질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회사에 적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준이 자율복장이라 하더라도 외부 고객과의 미팅이 잦거나 공개석상에 스피치를 해야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격식을 갖춘 복장이 필요합니다. 또 후드티를 입어야 된다 하더라도 기계를 자주 만지는 일을 해서 후드티에 달린 끈이 걸리적거리거나 기타 상황에서 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기준상의 복장과 현실의 나의 복장은 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회사의 기준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장이 직장에서의 내 업무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라면 모를까 사무실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오다 가다 보는 사이라면 옷차림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여기서 이미지라는 건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거 말고 일하는 이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 보여주려고 옷 입는 거 아니다, 나는 잘 보일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잘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히 이 옷차림 때문에 밉보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능력이나 성과가 좋지 않아서라면 이유라도 될 텐데 옷차림 때문에 먼저 내 점수를 깎아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나 천재 개발자들이 이렇게 막 다 떨어진 트레이닝을 입고 너저분하게 밤새 일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IT 업계 쪽에서는 뭘 입어도 상관없다, 우스갯소리로 벗고만 있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이 다 떨어진 트레이닝복을 입었기 때문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뿐이지 그 옷차림이 그들의 성과나 이미지에 더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정 목티에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주목을 받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옷차림조차 이슈가 된 것이라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도 오늘 뭐 입나, 내일 뭐 입지 옷차림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직장인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적절하게 일하시고 많이 많이 버시는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